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이론 강의 확통이죠. 간단하게 OT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3주 과정이고요. 매주 수업 시작 전에 개념 테스트 진행합니다. 다음 주부터 9시까지 오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정의, 정리, 예제, 변형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고요. 직강생분들만 채점이 되고, 인강생분들은 스스로 채점하시면 되겠어요. 풀이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카페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는 다음에 황창주 전공수학 쳐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매주 과제 제공이 됩니다. 인강생분들은 자료실, 직강생분들은 이제 월요일에 직강생 전용관이 등록됐다고 문자가 올 거예요. 그래서 디스콜 사이트의 오른쪽 상단에 들어가 보시면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원하시면 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토요일 과제니까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고, 직강생분들은 이제 직접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스캔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인강생분들도 이제 스캔해서 첨삭란에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풀이는 카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제 종합 문제하고 역대 기출 문제 제공이 되고요. 역대 기출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거의 할 거고, 아니면은 과제로 나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풀이는 따로 제공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하니까 풀이가 제공이 되니까, 종합 문제는 이제 풀이가 제공이 되고요. 채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은 가능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질문 있으시면 수업 후에 혹은 카페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업 신청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서 하시면 되겠고, 등업글은 지우지 마시고요. 비댓으로 가능합니다. 판서노트 제공되고, 서브노트 제공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한 증명이나 보충 예제 같은 거 있을 수 있는데, 확통은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확통은 그렇게 증명을 긴 거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주차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나 영상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표는 이제 다음 주에 9시부터 시작을 하죠. 30분간 테스트 보고 1시간 15분씩 수업이 진행이 되고 15분씩 쉬고요.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 5교시 하는데, 확통이나 이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교시 할 때도 좀 있을 거예요. 오늘 4교시 예상을 하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 것 같고, 끝나고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출제 경향은 확통이죠. 이산보다는 비중이 높아요. 비중이 높은 과목에 속합니다. 얘는 굳이 따지면은 중간에서 좀 높은 정도, 약간 중간이나 중간보다 높은 정도에 속하게 되겠고, 보시면은 이게 2문제씩은 계속 나왔죠. 그리고 6점씩 2점하고 4점 하나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6점이면 꽤 크죠. 그죠?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은 초반에 이제 이렇게 결합 확률 분포가 결합적인 변수 2개짜리, 그거 결합해서 이제 막 하는 거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이랑 2021 이때는 이제 조금 새로운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산하고 복합해서 또 좀 하나 나왔고,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계속 지금 그럴 시기예요. 전체 과목들이 약간 좀 그럴 시기다. 왜냐면 많이 냈어. 이제 주요한 것들은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꼬아서 낼 수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데서 긁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조금 갈수록 힘든 경향이 있죠. 아무튼 그렇고요. 작년에는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 요거는 제 수업 시간이나 과제, 그다음에 문풀 모고 이런 것들을 잘 따라왔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그 균등분포 쪽에서 나왔는데, 이제 기출에서 조금 예상 기출인데 그거 조금 변형해서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것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고, 그래서 과목의 특징을 좀 보면은 예상 배점은 4점에서 6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4점에서 6점. 이산이 제가 2점에서 4점 정도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2점으로 나오다가 작년에 4점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변동이 가능해요. 확통도 비중이 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늘 것 같진 않아요. 확통을 더 늘리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4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어떻게 나오든 당황하지는 마세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 항상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내용과 문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확통이 꽤 쉬운 과목에 속합니다. 미적 이런 것처럼 그렇게 꽤 할만한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대체적으로 쉬워하는데 어떤 분은 또 확통을 조금 까다로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제가 봤을 땐 근본적으로 좀 확통이라는 과목이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성이 좀 다르죠. 이게 확통이라는 게 가장 실용적이죠. 사실 실생활에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되기도 하지만은 가장 좀 애매모호한 성격을 띠는 과목이에요. 아무래도 확률, 통계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해석학처럼 막 엡실론 델타 딱 정확하게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닌 그런 느낌이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막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너무 막 깊게 따지기도 힘들고 그래서 적당히 하면서 가야겠어요. 우리가 별거 없습니다. 교재 내용 여러분 교재 내용 정도만 충분히 잘 습득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문제 잘 풀면은 확통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가져가야 될 문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아마 1장하고 2장까지 나갈 것 같고요.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장 확률의 기본 용어부터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하는 행위. 그래서 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거 이런 거, 한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성공할 때까지 던지는 거, 어떤 건전지의 수명을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들을 하는데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의 원소를 표본점이라고 해요. 표본점. 샘플 포인트. 표본점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해요. 이제 전체 사건들 다 모아놓은 전체 가능한 결과들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인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하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호돈소 집합. 하나의 사건으로 딱 이루어진 거. 그거를 그냥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제로 보면은 아까 따졌던 세 개 그거 중에서 세 개 예 있었죠 위에. 표본 공간 아까 주사위를 던지는 거였죠. 그럼 결과는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게 표본 공간이 되겠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건을 원하는 거지.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당연히 2, 4, 6. 요 부분 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뭐였어요? 한 농구 선수가 3점 슛을 성공할 때까지 던지는 거였죠. 그래서 성공, 석세스, 실패. 그래서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성공. 이런 식으로 결과를 모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 되겠고. 3번 던져서 성공할 사건, 석세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원 사건. 얘는 하나니까 근원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건전지 수명 측정하는 거였죠. 그럼 당연히 표본 공간은 0 이상의 실수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또 특별하게 건전지 수명이 5시간 이하의 사건. 요거는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들의 집합. 즉 저거 S의 부분 집합이 되겠어요. 또 참고로 1번, 2번 같은 거는 이산 표본 공간.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죠. 띄엄띄엄 돼 있죠. 그걸 이산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S 요거. 얘는 연속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특별하게 이제 더 세분화를 시키면 얘는 유한 표본 공간, 1번은 얘는 가산 표본 공간. 그렇게 더 세밀하게 나눌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 표본 공간 S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합이 가능한 결과가 이제 유한계에 있는 거죠. 그 유한 표본 공간 S에 어떤 사건 A를 구성하는 표본점들의 개수. 얘를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게 집합의 농도예요. 이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도 쓰죠. 같이 표현을 쓸게요. 얘를 A의 빈도라고 하고 S에 대한 A의 빈도의 B, 얘를 A의 상대 빈도라고 한다. 전체 중에서 얘가 얼만큼 일어났는가, 빈도가 어떻게 되는가, 상대 빈도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거 뭐였지? 주사위 던지는 거였죠. 한 개. 전체 6개죠, 원소. A가 아까 짝수였죠. 3개니까 짝수가 일어날 상대 빈도는 2분의 1. 이따가 이제 여기서 이 빈도가 이제 사실 수학적 확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을 구할 때 이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건하고 공사건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즉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전체 S를 전사건이라고요. 반드시 일어나죠. S가 표본 공간이면은 S가 일어날 사건 반드시 일어나요. 그거 일어날 확률이 1이 되겠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어떤 시행에서 한 가지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 공집합이 되겠죠. 공사건이라고 한다. 아까 이제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1 이상 6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은 무조건 일어나요. 그죠? 무조건 전사건. 8의 눈이 나올 확률은, 사건은 공사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행에서 발생한 두 사건 A, B가 있는데, A 또는 B가 발생할 사건,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죠? A 또는 B니까 합사건.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A 교비 곱사건. 뭐 교사건 이렇게 하고 공통사건, 뭐 책마다 조금 다른데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마다 또 표기가 다른데 어떤 책은 이렇게 붙여서 써요. 이게 곱사건인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어쨌든 그 교집합이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의 아까 그 예제에서 주사위 던지는 거죠.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사건 B 라고 한다면은 아까 A가 짝수였죠. 그럼 A하고 B의 합사건은 이렇게 되겠죠. 곱사건은 공통된 거 6 되겠죠. 3의 배수의 짝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여집합이죠. 그죠? 표본 공간에서 A 제외한 나머지 그 사건이 여사건이 되겠고, B 아까 뭐였죠? B가 3의 배수 눈이 나올 사건이었죠. 그거의 여사건은 당연히 1, 2, 4,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공통된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러면은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냥 간단하게 뭐 배반 사건이라고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서로 같이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사건은 공사건이니까 상호 배반 사건이 되겠다. 자, 그래서 용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아무리 쉬운 거지만은 그래도 용어를 일단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답을 구하시오. 표본 공간 S는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다 여러분 모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A, B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1부터 6까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A, B, 그래서 1,1부터 6,6까지 그걸 다 모은 게 36가지 원소를 갖고 있는 유한표본 공간이 되겠고요. 2, 3표본 공간 내지 유한표본 공간. 근원 사건은 다 한 점 집합들 다 모으면 되겠죠. A, B 모든 다 쓰기 힘드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게요. 얘네들 다 모든 S에 있는 원소 A, B에 대해서 얘네들 모은 거 근원 사건. 얘네들 각각의 근원 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두 눈이 모두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거는 그 사건 A 2,2 해가지고 2,4 이런 식으로 그죠? 모을 수 있겠죠? 2,6 그다음 4,2 4,4 해가지고 최종 마지막으로 6,6 되겠죠. 총 원소 몇 개요? 9개죠. 그죠? 9개. 두 눈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다 써볼까? 3,3, 3,6, 6,3, 6,6 이렇게 이제 되겠죠. 5번 A의 빈도와 상대 빈도. A의 빈도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9. 상대 빈도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사건의 원소의 개수. 몇이에요? 36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빈도가 4였죠. 상대 빈도는 36분의 4 해서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A와 B의 합사건, 이렇게 그냥 다 합집합 해주면 되죠. 요거 생략할게요. 합집합 해주면 되니까. 콤마 2부터 해가지고. 곱사건은요, A 교 B. 자, 이 중에 공통된 거, 뭐 있지?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6, 6. 요게 이제 곱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면 A하고 B는 상호 배반 사건. 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죠? 공사건이 아니니까 교집합이.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일단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확률이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은 이제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시행의 결과가 일단 유한계여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발생한다는 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정이 되지 않으면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대될 때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가 발생할 수학적 확률은 S의 원소 개수분의 A의 원소의 개수. 아까 그 상대 빈도였죠? 그렇게 계산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구의 수명이 20시간 이상일 확률. 이거를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시행의 결과가 유한이 아니니까. 이거 유한 표본 공간이 아니죠. 이런 건 수학적 확률로 안 되는 거예요. 6가락을 던지는 시행에서, 윷놀이 있죠. 6가락을 던지는 시행에서 뭐가 나올 확률?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유시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그래서 4개 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뭐죠? 맞죠? 다 뒤집어지면은 유시고, 하나 뒤집어지면은 도고, 이렇게 독에 걸려 뭐.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올 확률은?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게 뭐 표본 공간 하는데 여기 뭐 이게 뭐 앞면, 뒷면 해가지고 앞면 H, 뒷면 T 해가지고 나올 게 총 몇 가지예요? 앞면이 4개 쭉 다 나올 수도 있고 H, 그 다음에 T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H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 결과 다 모아야겠죠. 맞죠? 16개 결과. 그럼 16개 중에 이거는 항상 한 가지 케이스니까 16분의 1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그 아까 제가 16개 잡았던 뭐 이런 게 이제 표본점들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H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16개 있을 건데 얘랑 얘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같다? 같은 정도로 발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이 유세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학적 확률로 우리가 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뭐 압정 이런 것도 그렇죠. 압정 같은 것도 확률로 구하는 거. 자, 간단한 예로 보면 한 개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다음을 지금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H 앞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T 뒷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표본 공간 어떻게 됩니까? S는 앞면 다 3번 나오던지 아니면은 앞면 2번 뒷면 하나 나오던지 그거죠.
이렇게 8가지 있겠죠. 그렇죠? 얘네들이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 있죠. 그죠? 다 같은 정도로 발생하죠. 그리고 유한 표본 공간이고, 따라서 저런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결과가 뒷면인 거 뭡니까? 요거 요거 모아놓은 거, 이거 부분집합 모아놓은 거, 4개 모아놓은 거 A가 되겠죠. 저거를 A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결과가 뒷면의 사건, 첫 번째 결과가 뒷면의 사건 A라고 하고, 뒷면이 한 번 나올 사건 우리가 B라고 한다면 제가 A가 될 거고요. 뒷면이 한 번 나올 사건 T가 하나인 거 요렇게 B가 되겠어요. 따라서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상대 빈도로 구하게 되는 거죠. 얘는 8분의 4 해서 2분의 1 되겠다. 그 다음에 B는 8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수학적 확률이 제한이 있어요. 그죠? 모든 확률을 우리가, 사실 윷놀이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무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거 수학적 확률을 좀 커버하는 게 요 통계적 확률이죠. 물론 얘도 단점은 있죠. 자,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는 거야. 반복한 사건 A의 빈도가 Rn이라고 할 때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n분의 Rn 요 빈도 있죠. 얘의 일정한 값이 P에 가까워지면, 즉 극한이 P이면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계속 반복해서 얘가 근사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지겠다. 그것을 이제 그냥 알아내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에서 사건 A의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야겠어요. 그냥 수렴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 또한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할 수는 없죠. 계속, 사실은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충분히 그냥 n이 내가 납득할 정도, 받아들일 정도의 n이 적당히 클 때의 n분의 Rn의 값. 요거의 값을, 상대 빈도죠. 요거의 값을 통계적 확률 P의 근사값으로 한다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사죠. 아무튼 근사여서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n을 계속 n을 계속 무한히 반복할 수도 없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어쨌든 근사값이라는 거, 그런 거에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육가락을 n번 반복하는 던지는 시행을 해가지고 볼록한 면, 윗면이라고 할게요. 윗면이 나온 횟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윗면이 나올 확률의 근사값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100번 시행한 거죠. 그 중에 29번 나왔어요. 100번 했더니. 그러면은 당연히 100분의 29가 되겠어요. 일단 요 자체에서의 확률은. 그러면 0.2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때는 200번 던졌더니 54번 나왔어요. 그럼 200분의 54. 상대 빈도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0.27 되죠. 얘는 400분의 128. 얘는 0.32. 얘는 800분의 248. 얘는 0.31 했어요. 800번까지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을 해야 되니까 극한이 어디로 갈 거라는 것을 좀 예측을 할 거라는 거예요. 0.3,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통계적 확률인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래도 의미가 있죠. 이런 게 무시는 못하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약간 이제 단점을 좀 커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역시 그래도 단점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 표본 공간 S에서 길이 L, 면적 A 또는 부피 V, 기하학적인 척도가 주어지는 경우 사건 E의 확률 P는 예를 들어 표본 공간이 어떤 선이다, 길이다,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선이다. 그러면 그 S의 길이분의 그 사건 E의 길이,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전체 길이 중에 그 길이가 일어날 사건이니까, 그죠? 전체 면적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면적, 그죠? 전체 부피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부피,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다. 때로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을 찍을 때 정사각형의 밑변과 이루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표본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겠죠. 그 중에서 특정한 사건, 뭐가 되길 원해요? 정사각형의 밑변과 이루는 삼각형이 얘하고 이루는 어디다 점을 찍었을 때 그거랑 이루는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그런 확률. 그럼 그런 점들의 모임을 따져봐야겠죠. 얘는 이제 면적의 개념이니까 전체 면적분에 그 점들이 다 찍히는 그 면적을 찾아서 분자에다 놔야겠어요. 기하학적 확률로 우리가 구해야겠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반지름이 1인 반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점에 여기 있는 만약에 반원에 있는 점을 임의로 찍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몇 도? 우리 90도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반원보다 멀리 찍었어요. 여기 멀리 찍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요 삼각형이 원래 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쪽이 더 커졌죠.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 각은 줄겠지. 이거보다는. 그래서 예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 예각이 될 거예요. 예각 삼각형이 될 것이다. 여기는 당연히 예각이고. 그러면 어디? 안쪽으로 들어와야겠다. 둔각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데가 이제 우리가 둔각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디다? 여기다라. 그죠? 자, 따라서 전체 면적이 몇입니까? 4분의 요 반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파이죠? 그럼 반이니까 2분의 파이. 따라서 8분의 파이가 되겠다. 됐죠? 요게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인데 요거 여러분 먼저 한번 제가 딱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시도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간 한 2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볼게요, 같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자,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 P에서 각변에 그은 수선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정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정사각형. 자, 내부의 한 점 P에서 어딘지 모르겠으나 대략 이 정도라고 합시다. P. 거기서 각변에 그은 수선의 길이 요거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 C라고 할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때 요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확률. 어디다 찍어야, 그죠? 그런 점들 다 모아서 이것도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죠. 그 면적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어디다 찍어야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이 되겠는가? 자,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은 요거 만족하면 되잖아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한 변의 길이보다는 커야겠죠. 따라서 어떻게 잡든 어떤 두 변을 잡든 이거를 무조건 만족을 해야겠어요. 요거를 만족하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요거 이어야 함.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점을 어떻게 찾을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합과 관련된 어떤 것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변의 합. 자, 우리가 우리 삼각형에서 사실 할 게 많지는 않죠. 면적, 아니면 높이, 이런 건데, 우리가 이 삼각형의 면적을 넓이를 S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S는 그리고 한 변의 길이, 이거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이니까 뭔지 모르죠. 그냥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루트 3 L제곱. 요거 맞죠? 이게 넓이 공식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S를 변하고 관련돼서 지금 상황에서 요 변이 아니라 ABC하고 관련돼서 식을 또 세울 수도 있죠. 그죠? 왜냐면
그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L에다가 높이가 A로 되는 거니까 2분의 1 AL. 맞죠? 저거는 또 그 다음 거 2분의 1 BL. 그 다음에 2분의 1 CL.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게 지금 2분의 L이고 여기서 이런 합 같은 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A, B, C 합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L은 캔슬되고, 맞죠? L 캔슬되고, 그 다음에 2도 캔슬되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L이 되네. 2분의 루트 3L? 이것도 많이 보던 건데 무슨 공식이죠?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죠. H 또 높이 하나 가져올게 그러면. 이게 뭐 나온다, 그죠? 이거의 높이.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이 삼각형의 어떤 특정한 성질, 높이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낸 거예요. 합이. 맞죠? 따라서 자, 요거 우리 스타라고 할게요. 요거 지금 만족해야 되는 거죠. 요거 스타. 그러면은 스타를 만족을 하면 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A 플러스 높이에 관련돼서 A 플러스 B가 지금 H-C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죠. 그럼 얘가 H-C가 지금 C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C의 조건이 좀 나오는 거예요. 높이하고 관련돼 가지고. 맞죠? 뭡니까? H가 EC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여기다 하면은 H가 몇 B? 2B보다 크다. 그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가 2A보다 크다. 세 번째 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말은 즉슨 H 관점에서 지금 쓴 건데 ABC 관점에서 우리가 쓴다면은 A가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H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맞죠? 요거 만족하면 당연히 이거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죠? 요거 만족하면 H가 뭐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그거 대신해서 넣으면은 C 캔슬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면 이 스타를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스타를 만족하는 그런 점들을 찾고 싶은데 결국에는 어떤 점들이다? A, B, C 관점에서 이거를 만족하는 높이의 절반이 오게 되는 그런 점들을 찾으면 된다는 그거랑 같다라는 거지. 그럼 어디겠어요? 높이가 지금 절반 와야 되는 거니까 A가 여기 절반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절반 밑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죠? 뭐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2분의 H 넘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일로 가야 돼. C 입장에서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다 교집합하면 여기다라는 거야. 우리가 찾는 영역은. 맞죠? 따라서 몇 분의 몇? 4분의 1이 되겠다는 거지. 됐죠? 자, 요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단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수학자가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공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로 하겠다. 공리적 확률이라 그러는데 다음 세 공리를 만족하는 표본 공간 S의 각 사건의 실수값을 갖는 함수 P를 확률 집합함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건의 실수값을 대응, 집합을 넣은 거죠. 그죠? 사건도 어쨌거나 집합이니까. 그래서 집합에 실수값을 주는 그 함수 P. 사실 이제 그 실수가 확률이죠. 그래서 이 P를 확률 집합함수라고 하고 사건 A에 대응하는 PA를 A의 공리적 확률이라고 한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합니다. 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성질인데요. 공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증명은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S의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0 이상 1이야. 오케이. 공리 1. S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가 이제 뭐냐면은 서로 다른 모든 IJ에 대해서 그 배반 사건인 그런 S의
사건들이에요. AI들이. 서로 배반인 사건. 쌍마다 배반인 거지. 그러니까 서로. 그랬을 때 그것들의 합사건. A1, A2, A3, AN들의 다 모든 합집합. 무한도 가능해요. 이렇게 지금 가사무한. 그것이 일어날,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 각각의 확률을 더한 걸로 합시다. 이것도 납득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서로 어쨌거나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각각 따로따로 확률 합합시다.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리다. 이걸 이제 가법성이라고 해요. 가법성. 합집합이 우리가 결국에 확률의 합으로 바뀌는 거여서 우리가 이거 가법성이라고 하고요. 콜모그로프라는 수학자가 이제 이렇게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 이런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모두 위 공리를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확률을 구할 때 각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확률을 구하면 그냥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요 공리로 인해서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쌓아가려고 해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립하는 것들이 뭐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B하고 공사건에 대해서 1번 공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어요. 그거 당연하죠. 왜냐면은 증명하면 S는 어떻게 됩니까? 요 표본공간 전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S를 요거라고 볼 수가 있죠. S합공. 그러면은 얘는 서로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맞죠? 그럼 아까 그 배반 사건에 대해서의 합사건은 가법성에 의해서 더하자 그랬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뭐고? 1이고. 따라서 얘를 캔슬아웃 하면 얘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여사건의 확률은 그 A 사건의 확률에서 확률을 1에서 그걸 빼자라는 거. 그럼 역시 얘도 이제 전 사건에 일어날 확률은 1이 되죠. 그리고 이 전 사건은 우리가 그 A와 관련해서 이렇게 서로 배반 사건인 것의 합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상호 배반이죠. 이렇게 이제 합집합에 점 찍으면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죠.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합집합이 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가법성에 의해서 합으로 바뀌겠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저게 성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A 사건보다 B 사건이 지금 더 커요. 포함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확률이 당연히 그러면 B가 일어날 확률이 더 커야겠어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요거 성립이 또 된다는 얘기인데, 자, B가 일어날 사건의 B가 일어날 확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이렇게 맞나? 잠깐만요. A, B 이거잖아. 그죠? A교 맞죠. 죄송합니다. 지금 저 특별한 상황이죠. B가 A의 부분집합인 상황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B가 일어날 사건은 B에서 요거랑 요거. 오케이. 그러면 얘도 아무튼 그러면은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네. 그죠? 그러면은 가법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거는 A의 확률보다는 크거나 같죠. 어쨌거나 그것도 공리에 의해서 요거는 0 이상이니까 모든 어떤 사건이든 다 0 이상이죠. 확률이. 그 다음에 이제 4번. 저거는 차집합이죠. 지금 B-A. 자, 일단은 그러면은 B가 일어날 확률은 쟤는 어떻게 돼요? 차집합하고 관련이 있죠. 교집합이. 이거에다가 합집합 A교 B. 얘가 되죠. 요것도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죠. 맞죠? 따라서 역시 가법성에 의해서
요게 되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건데 뭐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요거랑 같겠죠. 요게 일어날 사건은 각각 더하고 빼주면은 되겠어요. 증명 간단하게 해보면은 A와 B 요거는 A에다가 B 차집합 A 요거 합집합한 거랑 같죠. 맞죠? 요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호 배반이 되면서 합해지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까 뭐였죠? 이거 아까 했었죠. 4번에서 그죠? 요거에다가 아까 B의 확률에다가 교집합 빼주는 걸로 했었잖아요. 아까 그 맨 위에 거에 4번 있었죠. 바로 위에 정리에. 그래서 또 간단하게 보여지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역시 또 세 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세 개를 이렇게 두 개로 먼저 보고 쓴 다음에 또 두 개를 또 한 번 더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합이 적어도 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나온 두 눈의 합이 적어도 5 이상일 그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눈의 합이 적어도 5 이상이어야 되니까 뭐 1,5, 뭐 1,6 이런 것들을 다 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사건을 세주는 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좋겠어요. 적어도란 표현도 지금 나왔고요. 따라서 A 여사건의 개수가 지금 적어요. 셉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5 이상이니까 5 미만이 합쳐서 그죠? 5 미만이 이제 여사건이 되겠고 1,1, 1,2, 1,3, 1,4는 안 되죠. 2,1, 2,2, 2,3도 안 되고 3,1 이렇게 해서 요걸 세는 게 더 빠르죠. 자,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A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줘도 되는 거니까 요거 36분의 몇입니까? 6이죠. 6분의. 그래서 6분의 5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어느 도시에서 전체 가정의 24%는 개를 기르되 고양이는 기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45%는 개와 고양이를 모두 기르지 않는다고 한다. 이 도시에서 한 가정을 임의로 선택을 할 때 그 가정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두 개의 특성이 있는 거죠. 개를 기르냐 안 기르냐, 고양이를 기르냐 안 기르냐. 그죠? 그래서 개를 기를 사건 A, 고양이를 기르는 사건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지금 문제에 의해서 알려주는 정보가 뭐예요? 어떤 확률이? 개는 기르되 고양이는 기르지 않는 거니까 여사건으로 봐야겠죠. 요거일 확률을 우리가 알려준 거지. 이게 몇이라는 거야? 0.24다라는 거. 24%니까. 맞죠? 그 다음에 뭐야? 개하고 고양이를 모두 기르지 않는다. A여, 교, B여. 얘를 알려준 거죠? 얘가 0.45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고양이를 기르고 있을 확률, PB, 얘를 알고 싶은 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는 자 우리가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 볼게요. S가 지금 표본공간 전체고 여기 A 사건, B 사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를 알고 싶으냐면 B 사건, 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체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죠. 전체 여기에서 얘 빼주면 되죠. 일단은 요거
얘가 뭡니까? 합집합의 여집합이죠. 요거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빼주면 되겠죠. 순수한 A, 요쪽. 거기는 A에서 B를 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 자, 그러면은 전 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이고요. 얘는 몇이죠? 요거는 요거랑 같죠. 따라서 얘는 요거랑 같죠. 처음 거. 마이너스 0.24.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쉽게 계산이 되겠네요. 0.31.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확률하고 관련된 부등식 두 개가 있어요. 부울 부등식이라는 건데, 이건 뭐 거의 자명한데, 사건이에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S의 평균화 S의 사건들이고, 그러면은 이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합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요게 더 크겠어요. 이거를 이제 뭐 이미 N개로 해도 당연히 성립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기 보면은 A합 A2 요거의 사건. 얘는 아까 우리 정리 있었죠? 당연히 이제 요게 지금 되는 거니까 이게 뭐 0 이상인 거를 뺐죠? 그럼 당연히 요게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3개짜리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그 3개의 합집합을 우리 일단 2개, 하나 보고 이거를 사용하고 그 또 2개를 또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번은 1번을 반복 적용하면은 오케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본 페로니 부등식이라는 건데 역시 이제 AI들은 표본공간에서의 사건인데요. 이제 교사건하고의 관계인데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각각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들을 빼준 것보다는 그거나 같다. 그게 이제 이미 N개에 대해서도 역시 성립이 된다라는 거. 1번은 사실 2번이 좀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을 그냥 바로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1번은 바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요 교사건을 지금 구하는 거죠.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는 1에서 여사건을 뺀 확률하고 같겠어요. 요거랑 같죠. 맞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요게 됐죠. 맞죠? 그러면 얘랑 지금 이게 시그마로 바뀐 거.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면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 ai야. 요거랑 지금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크죠? 자, 요거랑 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누구? 밑에 게 더 크지. 왜? 부울부등식. 그죠? 위에 방금 부울의 부등식에 의해서 얘가 더 커요. 그러면은 큰 걸 뺐으니까 여기서 작겠지. 그죠? 그래서 접합 관계를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전자회사에서 생산하는 전자레인지 90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각 부품의 수명이 5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각각의 부품이 5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이 0.999. 장난 아니에요? S전자인가? 잠깐만 또 저 S랑 관련 없어요. 자, 이 기계가 적어도 5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의 범위를 본페로니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게 여러분 기계라는 게 90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하나 부품만 고장나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5년 안에 고장나지 않는다는 거는 모든 부품이 다 지금 고장이 안 나야 돼요. 그죠? 어느 하나라도 고장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 부품 AI라고 할게요. 지금 총 몇 개 있냐면은 90개 있죠. 얘가 5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 사건, 얘를 AI라고 할게요. 라지 AI. 요거라고 합시다. 일단.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지? 구하는 거는 모두 고장이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합사건이 아니라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5년 안에. 그러니까 교사건이 되겠어요. i는 1부터 90 AI. 요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거 했었죠. 본페로니 부등식 요 교집합이랑 관련이 있죠. 요거보다는 각각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준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게 이제 본페로니 부등식이었죠. 그럼 얘는 또 다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사건이 확률인 거니까 i는 1부터 90이고 1 PAI 요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1 요게 뭡니까? 고장나지 않을 확률. 걔가 지금 0.999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요게 0.999니까 1에서 그걸 빼게 되면은 i는 1부터 90 그리고 0.001 요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요건 그냥 90 곱하면 되네. 1-0.09 따라서 몇입니까? 0.91 5년 안에 고장나지 않을 확률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쪽 범위는 사실 어퍼 바운드는 사실 지금 알기 힘들고 그냥 1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0.9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정도면 뭐 높은 편이죠. 그래도 워낙 지금 각 부품이 튼튼해서 그런지.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의 기본적인 부등식까지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확률을 하려면은 경우의 수를 또 잘 세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는 이산수학에서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확률 확통에서는 하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열 먼저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이제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순열의 경우의 수를 순열의 수 NPR로 나타내고요. 그럼 이제 그것을 구하는 NPR을 구하는 방법은 n 곱하기 n-1 해가지고 n-r-1 여기까지 곱해서 구해서 곱하면 되는 거죠. 총 r개죠. 그죠? 그래서 이제 r개를 뽑아서 지금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r개 칸이에요. 그죠? 여기 올 가능성이 n까지. 그 다음에 n-1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만큼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게 n-r이죠. 그죠? 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n-r 팩토리얼을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분자가 n팩이 되고 분모가 n-r 팩 되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n개를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다 뽑아서 그냥 나열을 해버리는 거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1까지. 그래서 n 팩토리얼이 전체가 다 되겠어요. r이 n인 상황이니까 0팩분의 n팩, 1, n팩 그렇게 봐도 되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과일을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많아야 하나씩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우리 이제 이산수학 때 있죠. 서로 다른 세 종류, 서로 다른 4개 상자,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별 제약이 없다면 뭐였죠? 그런 상황에서 중복
순열이었어요. 맞죠? 중복순열. 근데 지금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죠. 많아야, 상자에 많아야 하나씩이에요. 맞죠? 이렇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자를 내가 중복해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죠? 따라서 중복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로 되는 거죠. 따라서 4개 상자에서 몇 개 뽑아야겠어요? 3개 뽑아서 중복해서 뽑을 수는 없고, 하지만 나열을 해줘야겠어요. 과일 종류가 우리 다르니까. 그래서 이만큼 있죠. 그래서 4, 3, 2. 그래서 4가 되겠죠. 근데 사실 뭐 4개 뽑아서 3개 나열하면은 어쨌건 하나는 자동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실 4팩이랑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답이 같은 상황인 거고, 안 들어가는 애 무조건 그냥 하나 뒤에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8명이 극장에 가서 나란히 붙은 8개 좌석에 임의로 앉을 때 철수와 영희가 나란히 앉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약간 이제 설레는 문제인데요. 그죠? 전체 몇 개입니까? 전체. 일단 전체 경우는 8명을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팩, 맞죠? 그런데 철수하고 영희가 나란히 앉게 된다. 이어서 붙여서 한다는 거죠. 꽁꽁 묶어버려요. 그래서 한 명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면 7명이죠. 그러면 걔네들을 나열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서로 걔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요게 되겠죠. 4분의 1. 자, 그 밑에 거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시간 요거는 1분 드려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해보죠. 5개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할 때 첫 번째 1이 놓여져 있지 않고 네 번째 4가 놓여 있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지금 약간 사건 2개로 좀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에 1이 놓여 있을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4가 놓여 있을 사건. 그거를 우리가 이제 B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뭡니까? 확률은 A가 아니고 B도 아닌 요거를 원하는 거죠. 맞죠? 따라서 얘는 1에서 요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얘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합집합 구할 수 있죠. 예, 확률은 A 확률, B 확률, 교 확률. 얘가 되겠어요. 빼는 거니까 이제 부호를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은 뭡니까? 첫 번째 1이 놓여 있는 거니까 그냥 고정해 놓으면 되죠. 나머지 4개로 2, 3, 4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전체는 5팩이고 4팩이 되겠죠. 1 고정했으니까. B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교. 그러면은 첫 번째 1로 있고 네 번째 4. 무조건 걔네들은 픽스해 놓고 나머지 3개를 돌리는 거니까 5팩분의 3팩. 그래서 얘만 계산을 우리가 잘 해주면은 되겠어요. 해보시면은 20분의 1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가보죠. 조합은 아까 순열하고 비슷하긴 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는 건데 거기까지만 해요. 선택하는 것까지만. 그래서 그거를 조합이라고 한다. 컨비네이션. 나열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의 경우의 수를 조합의 수.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NCR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데 뭐 물론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대학교 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NC0은 1로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순열하고 차이점이 나열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따라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고 R개를 나열을 하면 NPR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NCR에다가 R팩을 곱한 것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나눠준 게 되겠죠. 그럼 NPR은 우리가 N팩 에다가 요거 나눠준 거죠. N-R팩을. 그 다음에 R팩 여기다 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N-R팩을 우리가 캔슬하게 되면 분자 분모 캔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C3을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10부터 차례대로 줄여서 3개만 쓰면 써주면 되겠죠. 19, 8 여기까지만 써주고 밑에 3팩 써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약분하고 구하면 되겠죠. 58에 40, 120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NCR하고 NCN-R 요거는 같겠어요. 우리가 이제 학급에 반해서 총 30명 있는데 오늘 청소할 사람 10명을 뽑는 경우 그거나 청소하지 않을 20명을 뽑는 거나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같겠고 수식적으로도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파스칼 항등식이죠. 우리 이산 수업 때 했고요.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똑같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8개의 상자에 많아야 하나씩 넣는 방법의 수. 자,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어요. 그죠? 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넣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중복 조합이죠. 그죠? 중복 조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조건이 없을 때고 제약이 없을 때고 근데 이거는 상자에 많아야 하나씩이에요. 역시 내가 상자를 선택하는데 중복할 수는 없겠어요. 중복해서 상자를 뽑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은 조합인데 그냥 중복 조합이 아니고 그냥 조합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상자에 많아야 하나씩 넣는 거죠. 서로 다른 8개에다가 그러면은 그냥 공의 개수에 맞춰서 뽑아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어차피 공은 다 똑같으니까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 그죠? 아까 공이 달랐다면 내가 순서를 어떻게 뭐부터 뽑고 나열을 해줘야 번호대로 착착착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P5가 아닌 8C5가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8C3으로 계산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8, 7, 6, 3, 2, 1 해서 5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떤 장난감 대여점에 서로 다른 9개의 장난감이 새로 들어왔대요. 4명의 손님이 새로 들어온 장난감 9개를 2개, 3개씩 빌려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장난감 9개를 일단 이렇게 그룹핑을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룹핑해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은 분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합시다.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9개 중에 내가 이제 2개를 선택을 해야죠. 선택한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죠? 로봇 고르고 장난감 고르나? 아니, 자동차 고르나? 자동차 고르고 로봇 고르나? 어차피 같은 거니까. 2개로 묶이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은 거 7개 중에 2개. 또 남은 5개 중에 2개. 남은 3개 중에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 둘 묶인 거에서 같은 상황이 몇 가지씩 발생이 된다? 3팩토리알 만큼 발생이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A, B, C, D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4개로 줄여서 보면은 맨 처음에 그룹을 내가 A 2개 선택한 게 A하고 B였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또 C하고 D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나 맨 처음에 내가 C, D 뽑고 A 하는 거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그룹핑이에요. 그걸 다른 경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2팩만큼 같은 경우가 생기죠. 여기 3덩이씩 있다면은 3팩만큼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나눠줘야 되겠고 여기가 이제 분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하면 되겠죠. 4명 손님 이제 해놨으니까 알아서 이제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4개를 4개로 1대1 대응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4팩이 되겠죠. 그죠? 32,240 오게 되겠고 자, 조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이제 중복한다는 게 들어간 거죠. 순열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데 그 알개 선택할 때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복 순열의 수라고 하고 N-파이-R 이렇게 이제 나타내죠. 공하고 상자에 비유한다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른 공 알개를 다른 상자 N개에다가 넣는 경우하고 대응이 된다 그랬어요. 제약이 없을 때. 맞죠? 그리고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N의 R승이었죠? 그죠? 알개. 여기 칸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중복해서 뽑아서 나열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n가지죠. 여기도 n가지. 중복해서 뽑아도 되니까 계속 n가지입니다. 맞죠? 여기도 몇 가지? n가지. 따라서 몇 가지? n의 r승가지.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예제 보면 서로 다른 5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상황이죠.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다가 넣는 거 제약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중복 순열로 보면 되겠고 3개의 우체통을 내가 중복해서 5개를 뽑아주면 되겠고 이게 편지가 같다면은 내가 그 편지 개수만큼 뽑아주면 끝이는데 편지가 달라요. 따라서 그 우체통 뽑아서 내가 나열을 해줘야겠어요.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어디 들어갈 건지. 그래서 뭡니까? 3 중복 조합이 아니라 3파이 5가 되겠죠. 그죠? 3의 5승이 되겠어요. 243가지. 자, 그 다음에 이 예제는 파란 공 4개하고 빨간 공 4개가 어떤 상자에 들어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저렇게 색깔을 지칭해 주는 거고 그 공 자체가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야죠. 그죠? 공 자체 안에는. 근데 이제 색깔로서는 파란 공 4개, 빨간 공 4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서 2개 공을 아래 추출법으로 꺼낸다고 할 때 2개가 모두 파란 공일 확률을 구하시겠어요. 자, 추출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동시 추출, 동시에 딱 뽑는 거. 내가 2개를 딱 잡아서 뽑는 거. 비복원 추출은 이제 하나씩 뽑는데 내가 뽑은 거를 복원하지 않고 그냥 또 이어서 뽑는 거예요. 연달아 이어서. 근데 사실 이게 동시 뽑는 거나 이어서 뽑는 거나 사실은 크게 차이는 없죠. 시간 찬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추출은 내가 뽑고 돌려주고 다시 또 뽑고 또 돌려주고 뽑고 이렇게 복원 추출. 이해됐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제 동시 추출 할 때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그냥 선택하는 거죠? 그죠? 2개 선택하는 거예요. 82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2개가 모두 파란 공이니까 파란 공 4개에서 뽑아야겠죠? 4C2. 요만큼이 되겠어요, 확률이. 그래서 28분의 4, 32, 6이 되겠죠. 그러면은 14분의 3. 얘가 이제 확률이 되겠고 비복원 추출은 어떻습니까? 이제 비복원 추출에는 차이점은 다만 순서가 존재를 하게 되죠. 내가 이제 이거 못 뽑고 이거 뽑은 거랑 이거 뽑고 이거 뽑은 거랑은 이제 다르게 보는 상황인 거지. 비복원 추출이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가 존재하는 거니까 4개에서 2개를 뽑긴 뽑는데 순열이 되겠어요. 조합이 아니라. 따라서 8P2가 되겠고 얘는 4P2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56분의 4P2니까 12가 되죠. 몇이에요? 얘도 14분의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게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다르지만은 확률에서는 동시 추출, 비복원 추출은 같은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추출은 뭡니까? 다시 리셋인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8, 중복해서 내가 이제 차례차례 뽑는 거잖아. 순서는 아무튼 있긴 있어요. 근데 중복해서 뽑는 거니까 8파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4파이 2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뭡니까? 8의 제곱분의 4의 제곱 2분의 1이 되겠죠. 비복원 추출을 이제 이렇게 다만 우리가 기호를 배웠으니까 이런 식의 의미로 좀 살펴본 거고 사실은 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비복원 추출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 뽑고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가 모두 파란 공이니까 첫 번째 파란 공일 확률은 뭐예요? 8분의 4지.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 뽑혀서 하나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이 그럼 3개 남았으니까 총 몇 개? 7분의 3. 그죠? 서로 사실 이제 독립적이어서 곱하게 되죠. 이렇게 해도 결과는 어때요?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추출은 어떻습니까? 계속 확률이 몇이에요? 8개 중에 4개가 계속 있죠. 이것도 8개 중에 4개. 그래서 이렇게 봐도 되죠. 아무튼 이 의미를 살려서 이제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각각 같은 것이 n1개, n2개 해서 m개씩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죠. 서로 같은 것이 n1팩, n2팩씩이 중복이 되니까 요거 이산수학 때 우리 했고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래서 예제 보도록 하죠. 3개 0과 6개 1을 모두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이진수의 개수. 이진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총 몇 개 일단? 총 9개 나열하는 거죠. 9팩 나열하면 되겠고 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0이 3개 있으니까 3팩, 그 다음에 1이 6개니까 6팩 되겠죠. 0이 앞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지금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지. 0이 앞에 오면 그냥 그 숫자가 되는 거예요. 0 무시하고. 그죠? 그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윗면에 나타나는 눈의 합이 9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3개 합쳐서, 그러니까 3개의 숫자에 합쳐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9가 돼야 돼요. 자연수 9의 분할이죠. 부분이 몇 개인? 3개인 부분. 그죠? 뭐가 있습니까? 이제 좀 큰 수를 좀 기준으로 할게요. 주사위니까 6이 제일 큰 수죠. 그러면은 6 더하기 3이 필요해요. 당연히 뭐 2 더하기 1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경우 있어요? 6이 들어가서? 없죠. 순서 바꾸는 거 말고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5 그러면은 이제 4가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있고 3 더하기 1도 있고 그 2 더하기 2도 있겠다. 그죠? 요 경우가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로 낮추면요. 몇이 필요합니까? 5가 지금 필요하죠. 그러면은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 4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른 경우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으로 갈게요. 3으로 가면은 6이 필요하죠. 2, 4 이런 거는 위에 했죠. 그죠? 1, 5 이것도 여기 했어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3, 3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입니까? 저 9는 아니죠. 9는 한동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전체 일단은 가지수는 몇 팩이에요? 몇 가지예요? 팩이 아니구나.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니까 6의 3승. 요게 일단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일 때, 요거일 때, 또는 요거일 때, 또는 요거 그래서 각각의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우리가 더해줘야겠는데 일단은 좀 그 특성이 같은 게 이게 보면은 얘는 3개나 같죠 숫자가 얘는 2개가 같고 얘도 2개 같고 그래서 일단 이게 서로 다른 거 얘랑 얘 여기 3가지가 서로 다르네 그죠? 얘네들은 그러면은 순서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몇 팩입니까? 3팩이죠 라는 게 그게 몇 가지 있냐면은 3가지 있으니까 3 곱할게요 얘 3번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또 더하기 2개가 반복되는 거는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몇 팩이에요? 나열하는 게 3팩인데 2팩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가지 결국에는. 3가지고 그게 몇 가지냐면 2가지니까 요게.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얘는 그냥 한 가지죠. 그냥 이 경우밖에 없죠. 따라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216분의 2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 자연수 NR에 대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거 중복 조합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것까지 나열은 안 해요. 그것을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내요. NH, R. 공하고 상자에 비하면 어떤 상황이죠? 서로 구별되지 않는 같은 공 R개를 다른 상자에 넣는 다른 상자 n개에 넣는 상황하고 같은 상황이 된다 그랬어요. 맞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죠? 더하고 1을 빼줘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r. 그죠? 자, 예제 보면 똑같은 크기 사과 10개. 같은 사과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과 10개를 5명의 어린이에게 서로 다른 5명이죠, 당연히. 5명의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5명의 어린이를 몇 명 뽑으면 돼요?
내가 사과 줄 수 있는 그 개수만큼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10명을 중복해서 내가 뽑아주면 돼요. 제약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한 명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러면은, 5, 중복을 허락해서 10명, 10번 뽑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OH10이 되겠어요. 따라서 14C 10, 14C 4가 되겠죠. 1001. 요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수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주식 나오니까 왜 이렇게 웃어요? 요새 주식이 좀 붐이죠. 그죠? 뭐, 동전들하고. 그죠? 자, 저는 쫄보라서 그런 거 안 하는데, 자꾸 이제 신경이 쓰긴 해요. 자, 아무튼 안 합니다. 자, 철수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세 종목의 주식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투자를 하려고 해요. 자, 투자 단위는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단위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요. 가능한 투자 방법을 모두 고려한 후 한 가지 방법을 임의로 택해서 투자한다고 할 때, 그냥 랜덤으로, 그냥 가능성 다 열어놓고 그냥 내 랜덤으로 하나 탁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근데 한 종목의 주식에 500만 원을 모두 투자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 종목이 있잖아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예요? 그 가능한 투자 방법, 가능한 수. 500, 내가 지금 전문 용어로 총알이라고 하죠. 총알이 지금 500만 원 있는데 그죠? 5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세 종목이니까 내가 지금 5번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개에서 종목을 5개를 내가 뽑으면 되지. 똑같은 거 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중복해서 내가 5개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일단 가지수가 있겠어요. 가능성이. 맞죠? 이 중에서 뭡니까? 한 종목의 주식에 500만 원. 그럼 이 많은 가지수 중에 몇 가지겠어요, 그거는? 3가지겠죠.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7C5, 7C2분의 3. 76에 42, 21분의 3, 7분의 1이 되겠네요. 됐죠? 자, 요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한 거예요. 쉬었다가 이제 조건부 확률 갑시다.